안녕하세요. 맘땡 대표입니다. 어느새 이제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죠. 현재 여러분들께서 좀 대학교를 좀 준비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좀 아쉬운 게 이번에 같은 경우가 작년과 그러니까 2021학년도와는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전년 그 유형별의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모집 인원의 변화가 수도권에서는 크게 일어났지만 전국 대학교 기준으로는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2021학년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종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2학년도는 학종과 정시 비중이 거의 비슷하고요. 논술 전형은 줄어들고 반면에 교과 전형은 증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은 먼저 무엇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진로 선택 과목의 변화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평가가 3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A, B, C로 평가를 하는데 물론 전에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해서 9등급제는 정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9등급제보다는 완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진로 과목은 무조건 A 성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A 성과는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ABC에서 그 학생이 A라는 성과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학생은 정말 성적이 좋은 아이인가? 라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 교과 활동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진로 선택과 관련된 세특에서 기록이 입증할 때 아마 대학교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와 관련된 활동이 매우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교과 그러니까 창체 활동에서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교과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점을 하나 알 수 있는 게 일단 수상 경력 학기당 하나만 기록할 수 있겠죠. 더구나가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율 동아리 활동이 빈칸 포함해서 30자백에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그러면 학종을 준비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착각에 빠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학종은 줄었다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더 비교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로와 연계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 수행평가 하시죠? 그 수행평가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독서하시죠? 토론하시죠? 보고서 작성하시죠? 이런 활동들을 교과 활동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하나다, 자율 동아리 축소됐다, 여러 가지가 많이 비중을 줄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교과 활동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종이 줄었어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 2022학년도도 변화가 있는 게 지균, 즉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러니까 내신 성적 위주로 10% 이상을 선발한다라는 점이죠. 정말 지균은 정말 지방 일반고 학생들과 매우 매력적인 전형입니다. 자기가 내신이 좋다라면.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게 상위권은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를 아이가 선택하는데 물론 거기서 A, B, C 3단계 성취를 하지만 단순히 그걸로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택 과목, 공통 과목을 누구나 듣잖아요. 반면에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을 듣고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요. 그런데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성취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특을 통해 평가를 할 것인데 교과, 즉 내신 성적인 정량평가라고 한다면
아마 진로 선택 과목 3단계보다는 2학년 일반 선택 과목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종이라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사특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사특에서 자기 역량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역 균형 선발 과정은 학종이 아니라 내신 성적 위주예요. 내신 성적 위주이기 때문에 3학년의 진로 선택 과목 3단계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점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내신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잘 아십니다. 정시 비율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내년 2022학년대 30%, 그 다음에 2023학년대 40%까지 정시 비중이 증가하죠. 정시 비율이 증가하면서 수능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분이 있는데 공통 과목은 75점 만점이고 선택 과목은 25점 만점 이렇게 합쳐서 100점 만점이 되고 있어요. 물론 영어과 한국사는 변함없이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에 따라서 성적 산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국어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이 있고 언어와 매체가 있죠. 수학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선택 과목에 신중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60개 대학 자연계열 학과는 미적 또는 기하를 응시하도록 공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60개 대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원하고 있는데 자기가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다? 그것은 전혀 맞지가 않죠. 그런데 반면에 60개 대학 자연계열 학과는 과학 탐구를 응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교의 특정 과목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과목을 요구하는지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정말 정시가 차지하는 영향은 매우 커졌습니다. 하지만 수시는 여전히 입시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일반고 학생들 수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에서는 정시를 준비해 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수업했던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내신 위주로 수업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정시에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수시와 정시 힘들지만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 전형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정시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수시에서 납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시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하고 정말 매우 힘들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등학교든 쉬운 과정은 전혀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시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기에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문제예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자신의 노력만 믿으셔야 됩니다. 대입 뚜껑은 과정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이라는 뚜껑이 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이 결국 웃었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힘들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